안녕하세요, 루엔입니다. 오늘 한장 도서의 도서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저자인 팀 페리스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기업가 정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본인만의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름은 팀 페리스 쇼라고 하네요. 또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수많은 독자들 그리고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구독했어요. 전반적으로 이 책은 굉장히 행동 중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내포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 책이 쓰여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이 책에서 언급한 딱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타이탄의 도구들 마인드맵을 보고 계십니다. 타이탄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머릿말에 타이탄의 성공 비결은 담대한 목표와 이를 뒷받침해줄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디테일이란 정말 크나큰 노력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상에서 작게 간단히 매일같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루틴화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챕터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챕터입니다. 많은 타이탄들이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일관적으로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 정리를 하고요. 이 잠자리 정리를 함으로써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고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현 상황을 직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요. 아침 일기를 쓰고 밤 일기를 씁니다. 일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했을 때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오늘의 다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오늘의 굉장함,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일기에다가 적어 놓는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양식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 35페이지에 보면 아침 일기를 써라 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의 다짐, 그리고 밤에 써야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이거를 그냥 저도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아예 양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한 장 안에 들어가는 이름은 이제 원데이 리포트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위에 섹션과 아래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는 이제 아침에 쓸 거, 그리고 이 아래는 저녁에 쓸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침 일기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비워놨는데
뒤로 갈수록 잘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양식이 필요하시면 제가 영상 아래에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양식이랑 그리고 마인드맵 사진 찍어 놓은 걸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 인생을 걸어볼 만한 목표를 찾기. 그리고 이 예시로는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긴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의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전쟁론이나 손자병법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측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요. 특히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공부하면 언어가 작동할 수 있는 방식과 작동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상의 문제들에 강력하면서도 심플한 해법이 되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챕터이네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떻게 느끼냐면, 몸에 굉장한 전율이 느꼈을 때, 그때 이 아이디어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때가 바로 창업을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들라고 합니다. 그 특정한 분야에서 1등이 된다는 것은, 최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상위 25% 안에 드는 것은 그래도 전자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00명의 팬을 만들라, 확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진정한 팬이란 내가 만드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이 1년에 $100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되겠죠? 11만원, 12만원을 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1000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1000명의 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안블로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 로마 제국에는 성공한 사업가, 정치가, 부유한 계층이 예술가들을 후원해줘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비롯해서 부자들이 제공하는 보호와 식량, 선물까지 받는 대신에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안테안블로, 즉 길라잡이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테안블로는 후원자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후원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캔버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인재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을 함으로써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안테안블로가 되라고 하는데요. 그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쓰고 또 써라.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 3단계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나의 팬들을 위해 글을 쓰고, 그리고 나의 안티들을 위해 글을 쓴다면 이 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도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고 떠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 시간이 없고 휴가가 없고 내지는 비용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소 6주, 일주일, 길게 2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최소 6주를 떠나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챕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7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질문은 만약에 오늘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면 나의 생계는 어떻게 될까? 그게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부터 연습을 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하는 챕터였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소챕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뭐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 시작을 굳이 하나만 만들 필요가 없다. 여러 개의 시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모든 길은 스스로 열린다 라고 하는 건데 무언가를 할 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지 몰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나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전에 얘기했던 그릿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라, 계속 파고들라 라고 하지만 여기는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줄 때는 항상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연습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을 죽이지 마라. 내가 만든 작품들, 내가 만든 그림들, 내가 쓴 글들, 그런 글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하면 정말 좋아요 라고 하는 팬들도 많고 이거 정말 쓰레기네 라고 악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많은 그런 작품이 이제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하죠. 뭐 대중의 입맛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버리지 말고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생각을 쉬게 하라. 우린 너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 해요. 항상 옳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데 항상 머리를 써요.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생각을 쉬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쉬게 하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명상이 정말 좋은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빠라고 합니다. 이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단호한 나태함이 필요한 거고 인생은 너무 바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공감이 많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실제로 건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단식, 케톤 요법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짧게 나와 있고 어떻게 또 실행을 해야 될지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 직접 책을 통해서 배워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트한 도구들 한 권의 책을 한 장의 종이로 옮겨 놓았습니다. 팀 페리스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신변잡기적인 여러가지 영상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죠. 그곳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